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추석 연휴 한가위는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추석 전후로 상당히 일정들이 바빠서 영상을 찍지 못해서 지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9월 29일 날 그때 마침 또 뉴욕에서 XRP의 그 파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궁금해서 그때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영상을 찍겠다 하고 미뤄뒀던 게 지금까지 좀 늦게 이루어졌고, 그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오프닝에서 그 XRP는 정권이 아니다 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IPO 이런 얘기들은 나오질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XRP가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가상화폐에서는 참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파이코인 관련해서는 지난번 QR코드를 그 지급 시스템에 이제 직접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앞으로 주로 주소를 이제 그 복사해서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을 QR코드로 가능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파이코어 팀에서 상당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석에 내려봤던 우리 아들에게 실제로 이제 QR코드로 이 주소를 복사해서 그 주소 저장하기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10월 중순이면 이제 그 우리의 그 로드맵이 좀 더 버전 1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금년 말 가까이 가야만 오픈넷 소식을 담은 그런 버전 2가 나오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뉴스가 나오던 지금 파이코어 팀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XRP의 그 오픈 프로포 파티에 어떤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 실제 뚜껑을 열고 나니까 별로 큰 뉴스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과 같이 일단 파이코어 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오픈넷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은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암호화폐 세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일정, 우리 오픈넷 일정하고 맞물려 가면서 오픈넷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 자체가 앞으로 10불이 될지 100불이 될지 1000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채굴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세계에 이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 송금이라든가 돈 거래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어떤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웹3의 환경에 적응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의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세계,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여러분들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XRP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XRP가 진행해 나가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뉴스를 좀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선 그 리플이 파트너십으로 맺고 있었던 피나스트라라는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핀테크 회사는 아마 세계 3위 정도라고 해서 상당히 큰 핀테크 회사 중에 하나인데, 리플이 2019년도에 핀테크 회사인 피나스트라하고 일단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계약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길래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메모를 해두고 있고, 이 피나스트라는 본래 그 볼란테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볼란테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리플의 파트너로서 페드나우의 지불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볼란테입니다. 이 볼란테가 피나스트라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체결과 피나스트라하고 이 리플하고의 관계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고,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최근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11개의 블록체인을 이제 추가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구글이 클라우드의 그래비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한 이후에 구글도 이 블록체인 이런 쪽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11개의 블록체인을 추가를 하고 앞으로도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 클라우드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파이코인이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도 이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암호화폐 세계가 인프라들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기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그 아마존 이런 쪽에서 암호화폐의 인프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리플에서 On Demand Liquidity, ODL이라고 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해외 송금망 이렇게 할 때 이런 그 유동성 활용을 위한 이런 ODL을 이름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리플 페이먼트라는 말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때까지 쓰던 On Demand Liquidity ODL을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플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트랭글로 회사에서는 ODL이 2022년도에 1700%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플의 그 인프라는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암호화폐가 보다 탈중앙화되고 사용 간편해져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CNBC하고 인터뷰인데 아마 9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 같은데, 이렇게 이제 커스터디 플랫폼이라든가 거래소 등 중앙화 기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 중앙 거래소가 물론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은, 이렇게 중앙화 기관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정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가 직접 온체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P2P를 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온체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게 파이코인과 같은 이런 것이 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텔린이 했던 말 중에 한 5센트 미만의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결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제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더리움 활용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향후 10년은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유명한 암호화폐에서 유명한 분이 했던 말이, 앞으로는 암호화폐의 그 전성기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이 생태계 활성화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서 키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도 그와 같은 생태계를 하나씩 이더리움이 해왔던 것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저도 가져봅니다. KB국민카드가 최근에 연내 쿠팡 카드를 출시하겠다. 이 쿠팡하고 국민카드하고 어떤 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쿠팡의 새로운 대표는, 쿠팡은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쿠팡은 그냥 배달하는 이런 것들, 이커머스에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을 앞으로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제, 송금, 대출, 자산 관리, 보험 등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팡의 초창기부터 투자는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SBI가 리플을 스포트하면서 상당히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손정희 회장이 쿠팡을 만들면서 이 쿠팡을 토대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HSBC 은행이라면 꽤 유명한 은행인데, 이 HSBC의 이 고객들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시바이누, XRP, 도지 이런 것들로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FCFPay라는 그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FCFPay 이런 페이에서 HSBC 고객을 대상으로 페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HCF페이에서 트위터에다가 앞으로는 HSBC 고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바 이누, XRP, 도지 등 코인으로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보냈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HSBC의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모기지라든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페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것들은 큰 변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 이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역할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리플 파트너로 있는 그 태국 시암 커머셜 뱅크, 시암 커머셜 뱅크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해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9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시암 커머셜 뱅크가 해시와 파트너십 맺은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제가 우선 해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해시는 서울 그리고 싱가포르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이 블록체인 전문가 및 빌더를 구성하고 있는 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분들이 내걸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분권화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고 인터넷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하는 이런 신념으로 만들었던 게 해시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해시 오픈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제 해시의 자회사로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옛날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여기 이제 새 대표로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 김용범 전 차관, 이분은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뉴스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분은 본래 이제 해시를 만들었던 그 김서준 대표의 아버지하고 인연이 돼서 아마 관계를 맺었던 것 같은데, 2018년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생태계에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양반은 이제 2017년도와 18년도 이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그 암호화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 때문에 급락을 했던 그런 기억을 아마 암호화폐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이 박상기 법무장관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 역할을 했던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한국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일본은 웹3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등은 이런 그 암호화폐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남아 쪽으로 건너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어떤 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그 해시 오픈 리서치의 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전 기재부 차관으로서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런 그 금융권에 있는 고위직들에게 이 암호화폐, 웹3, 블록체인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종합해서 이런 암호화폐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잘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걸 보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내에 이런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뉴스 중에 상당히 그 게리 겐슬러에 대한 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거짓과 규정 미준수 상황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포인트를 썼는데, 이제 법원이 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안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플 CTO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그 존 디턴 변호사도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대망상증 환자의 실제 사례가 아닌가, 이런 포인트도 썼으며,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 비백이라는 분은 SC 위헌에 가까운 제4의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암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4명,
민주당 2명, 공화 2명이 당을 초월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즉각 승인하라고 이제 그 갠슬러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안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이와 같은 것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언젠가 이런 일들이 조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중국은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에 지금 그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위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상하이에서는 시정부에서는 그 웹3 기술 혁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돼서 그 이후에 뭐 일들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 공개됐다. 이렇게 디지털 권리 장전이 공개됐다 하길래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내용 들여다보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정진, 이렇게 이제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상당히 디지털 구상이라고 해서 나도 이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구상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두리뭉실한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고,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뭐 이런 것들은 공정한 접근이라는 게 노인들이 끼었을 것 같은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막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라는 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뭔지가 분명치 않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고경력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해왔는데, 이 정부의 연구비 카르텔의 그 일환으로 이 고경력 예산을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고경력 사무실 자체도 없어지고, 앞으로 그동안 연구소를 퇴직하고 학교 전문가들을 한 2,000여 명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는 시스템 자체도 사라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기부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은, 가기부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오래된 프로젝트는 없애라는 그런 방침 외에는 뭐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그런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구비 카르텔이 우리 고경력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이라고는 사실 생각지도 못해서 이제 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